안녕하세요. 부모의 발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먼저 강제추행죄는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일단 강제추행이라는 건요, 강제로 추행한다. 그 강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군대 내에서는 이제 군인 등 강제추행, 병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돼서 오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기를 툭툭 친다든지, 귀엽다고 이렇게 끌어안는다든지, 아니면 뭐 성행위를 하는 흉내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다든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면서 뭐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방에서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이제 강제추행이 문제가 돼서 오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일반 이제 사회에서의 강제추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인 등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군인이고 피해자가 군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반 강제추행은 민간인이 민간인을 추행했을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해자가 군인인데 피해자가 민간인이다. 가해자가 민간인이고 피해자가 군인이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 이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면 그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군인 등 강제추행하고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에는 이제 처벌이 좀 다른데,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역형밖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형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군인 등 강제추행이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뭐 신체에 아주 중요하고 은밀한 부위를 만졌는지, 아니면 그 밖의 부위를 만졌는지, 이런 행위의 정도, 그 다음 횟수가 얼마인지, 한 번 뭐 우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 번 했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그 다음에 가해자가 반성은 하고 있는지, 전과는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딱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에 뒤따르는 징계 수위도 역시 어떻게 되죠? 징계 수위도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가 집행유예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 제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징계 수위와 별개로 어차피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형사처벌만 받고 징계 따로 안 하고 그냥 당연 제적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선고를 하고 항소 기간이 7일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안에 징계 처벌까지 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정지, 그러니까 중징계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중 사유, 감경 사유가 있는데 징계 수위 자체도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인 등 강제추행의 경우에 이제 전역 후에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고, 그러면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역 후에 처벌받는 거는 이제 민간법원에서 이제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제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면 이제 선처가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처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선처의 범위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죠. 양형의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에 이제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사들끼리 일어나는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생활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거고, 목격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을 잘 분석해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걸 잘 입증해가지고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제대 이후에 이제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 전에 있었던 일을 제대 이후에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변호사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건지 상담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사건 조사나 이런 거에 임해야 되겠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요즘 이제 고소 사례가 많다던데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정하고 있는데, 전화, 뭐 인터넷, 메일,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영상, 사진, 뭐 음성 이런 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보냈을 경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되죠. 가해자가 만약 군인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법상 따로 군인이 저질렀을 때 특별히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벌금형도 있죠? 예, 벌금형 있습니다. 군인이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군인사법에 따르면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네네. 선고받아도 이제 당연 제적 제적되어 있으니까. 신분 박탈의 효과는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문제됐던 사례도 연인 관계였는데, 연인 간의 음란한 그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냈죠. 그걸 받은 피해자라는 사람이 내가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이제 말로만 주고 받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SNS를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 영상을 보내기 전에 있었던 어떤 대화의 내용,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내고 난 이후의 대화의 내용,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잘 안 믿어주니까요, 물적 증거를 좀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의 경우 이제 변호사 선임 시 꿀팁이 있을까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다, 아니면 가해자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른데, 군 생활 경험이 없는 변호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공감하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 경력이 있는 변호사님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1년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최근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뭐 팔을 쓰다듬었다? 라는 내용인데, 판결의 내용은 이제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은 하는데 그 팔 쓰다듬은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신분관계가 좋았고, 그 다음에 목격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뭐 목격자의 진술이 뭐 믿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다퉜고, 피해자 진술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느낀 성적 수치심인지 아니면 사후에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때 나한테 그랬지, 나 그때 성적 수치심 느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사후적으로 느낀 성적 수치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 등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다 높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셨을 때 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